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남성시대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연입니다. 남성시대 가족들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밤사이 내린 눈이 언 지역도 있다는데 출근길 괜찮으셨는지 어느새 12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무난히 올 한 해를 넘겼다는 생각, 또 이런저런 아쉬운 일들, 내년에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갖게 되고요. 내년 1월 1일이 금요일이자 휴일이라 토일까지 이렇게 묶어서 해돋이 보러 가신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내일 이곳 스튜디오에서 여성시대 가족들이 전해주시는 해돋이 소식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시대로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자리와 보수 문제, 남성들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남성시대 가족들께 감사드려요. 물론 가장의 자리에 계신 여성들과 아들, 딸까지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일하고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353명에게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해마다 1조 원 넘고 있고 올해도 임금을 못 받은 분들이 세상에 29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신고 안 하고 임금 포기한 분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부에서는 밀린 임금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빚담이거든요. 새해에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만큼 일 충분히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바라면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남성시대 1, 2부는 인사돌 플러스 에듀윌, KB손해보험, 연성대학교, 천호식품, 주니어 플라톤, 오뚜기 가바백미, 쉐보레, 명인제약 이가탄, 세정웰메이드, 국민연료 썬연료, 금강주택, 남성 크로커다일과 함께합니다. 서경석 씨. 예.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진정한 연말, 네, 연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날 남성시대 가족들은 어떻게 보내실지 참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근데 네. 그동안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문자, 사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가족과 함께 새해 맞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가정적인 분들이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 중에 많으세요. 아, 가정적인 분들이요? 네네. 네. 서경석 씨도 가정적인 분이시잖아요. 아주 대표죠. 국가대표 국가대표. 남성이죠. 네. 자, 2015년의 마지막 날 마무리 계획은 다 달라도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변함없이 남성시대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들으시다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 문자 짧은 건 50원입니다.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미니와 카카오톡도 있습니다. 네, 자 7212님 2015년의 마지막 날 택배일 하는 남편이 오늘도 물량이 많아서 같이 종소리를 못 들을 것 같다네요. 여보 내년에 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구나. 네, 오늘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자, 0239님이 보내주셨네요. 저희 회사는 종무식을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시대만 들을 수 있어요. 내년에도 좋은 방송 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 1350님이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서경석 씨 여성시대에 들어오신 지 158일 만에 노벨상 타기보다 힘들다는 MBC 연예신인상을 수상하셨네요. 여성시대 가족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양희은 씨를 생각하는 멘트 하실 때 울컥했어요. 늘 차분하면서도 유머 있는 진행, 저에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경석 씨가 골든 마우스를 받는 그날까지 맞아! 청취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날 밖에 계신 조금만 여유 있었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이야기를 정말 이제 하고 싶었는데 뒤에 음악 틀고 막 그 뒤에 봉선이가 빨리 하라고 그러고 힘들었었어요. 지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정말, 해주세요. 정말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 문자 생각나요. 네, 어떤 문자요? 먼 옛날에 네네. 여성시대가 있었다면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과 쑥 안 먹었어도 예.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어떤 분이 오. 얼마 전에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알죠.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사연 보내주시는 그리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프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신 서경석 씨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네, 또 축하드립니다. 도와주시는 원미연 누님 또 그리고 든든히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만 양희연 누님 네.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편하게 수상 소감하니까 좋네. 네? 뭐 음악 소리도 안 나오고. 네, 시간에 쫓기지 네, 저 않고. 앞에서 몇 네. 감독님이 편하게 하라고 그러고. 아유, 감독님 계속해서 박수주시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1045님, 34년 전 신혼여행 간 이후 처음으로 불국사에 가서 내일 아침 토암산에 올라 해맞이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토암산에 올랐어라. 야, 네. 아유. 신혼여행 간 자리에 다시 네. 의미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하늘은 아직 흐린 상태인데요. 중부지방은 지금 비가 거의 그친 상태고요. 현재 남부지방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새해 첫날인 내일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독도 오전 7시 26분, 서울 7시 46분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이순표 님이 주셨습니다. 어느 날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는데도 캄캄하다. 암흑이다. 머리가 아프다. 말이 안 나온다. 몸도 말을 듣지 않는다. 얼마간을 어둠 속에서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깊은 잠에 빠져든다. 그때부터 나와 가족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되었다. 웅성대는 알 수 없는 귀울림에 눈을 뜬다. 희미한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귀에 익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를 부른다. 다솔아빠, 정신 들어요? 하며 내 손을 잡는다. 아내였다. 아내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의사를 부른다. 또다시 잠이 든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38도가 넘는 고열에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2달 가까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산송장이 되어 숨만 쉬고 있었다 한다. 얼마 후 앞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한쪽 손발을 침대 난간에 묶어놓았다. 다들 잠든 밤늦은 시간에 침대를 발로 차고 흔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하여 묶어놓았단다. 말을 하려 했으나 말도 나오질 않는다. 합병증으로 폐렴이 와서 목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끼워서 가래를 배출시키느라 석션이라는 것을 해야 했다. 말을 할 때 바람이 호스로 빠져나가서 말소리가 나지 않는다. 상상도 못할 악몽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두려움에 놀라 눈을 뜨면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안은 채 침대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길을 가다가 휴지 조각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허리 굽혀 줍던 착한 아내가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저렇게 잠이 들까. 엉덩이가 축축한 게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차마 깨우지 못한다. 나는 먹는 것부터 뒤처리까지 모든 것에서 아내의 손을 필요로 했기에 깨워야 했지만 내 몸을 맘대로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싫어서 다시 잠을 청한다. 어느 날 암흑과 혼돈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겨울의 하얀 눈 같은 밝은 세상이 보이더니 보고 듣고 말하는 감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아내의 미소도 처음으로 보았다. 직장까지 휴직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준 아내가 없었더라면 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 뇌염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일가 친척들과 멀리 처갓집 식구들, 친구들까지 많이도 왔다가 갔다는데 나는 기억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조금 전의 일만 기억날 뿐 그 이상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마저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어느 날 나를 구급자에 싣고 재활치료를 위하여 큰 병원으로 왔다.
몇 달 꼼짝 않고 누워있던 탓에 온몸이 굳어서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전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사람이 이렇게 큰 병원이라니. 재활치료를 하는데 유치원생 어린이처럼 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애니메이션 공놀이와 숫자 놀이를 한다. 처음엔 이런 걸 왜 하는지 민망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 점수가 15점. 충격이다. 내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아기들 장난감 놀이에 이 점수밖에 나오질 않는지 가슴이 울컥한다. 그 외에도 걷기 운동, 중심 잡기, 팔 운동, 다리 운동, 온몸 운동 등 시간대마다 다른 운동 코스로 바뀌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 있다. 다리 힘을 키우기 위해 똑바로 20분 정도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기둥에 나를 묶어서 세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주기도 하는데 꽁꽁 묶여 서서 먹는 나를 내가 봐도 웃음이 난다. 처음 왔을 때는 무슨 운동을 하든 5분도 안 되어서 힘들다고 울고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 울고 하다 보니 울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바쁜 병원 생활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고 한 달 이상은 있을 수 없어서 집에서 가까운 재활병원으로 갔는데 여기서 재활 첫날 첫 시간부터 울음이 터졌다. 먼저 병원에서는 도구에 의지하여 힘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군대식 얼차려를 방불케 하는 두 손 뻗어 무릎 굽히기, 한 발 들고 오래 버티기, 엎드려 뻗쳐 등 힘없는 환자가 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난다. 여기서도 울보란 별명이 또 붙는다. 이것이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환자들을 위한 위로 공연을 하는데 유치부에서 학생부, 일반부에 노래며 춤, 율동에 푹 빠지다가 갑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난다. 특히 율동을 하는 딸아이 또래 모습에 보고픈 마음이 점점 가슴을 조인다. 우리 아이도 댄스 동아리에서 꽤 알아준다고 했는데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흐느끼며 어깨를 들먹이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준다. 발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완전하게 치료가 되지 않자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급한 일이 있어도 뜀박질이 안 되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도 절반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세수하기와 양치, 젓가락질 그리고 단추를 세울 수 없다. 눈물이 핑돌았다. 장애인이라니. 이게 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일하는 특성상 새벽에 일찍 나가서 온종일 운전하다가 퇴근 후에는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러 다니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신체 저항력이 최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그놈의 모기, 그 작은 일본 뇌염 모기 한 방에 장애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물리치료 선생님이 음료수 한 병을 주었다. 병마개를 따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드시고 싶으면 직접 따서 드세요 하고는 약 올리듯 씩 웃는다. 화를 낼 순 없다. 이것이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선생님,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물리치료사쌤 치사해요 하니 선생님은 씩 웃는다. 다음은 컴퓨터다. 자판을 두드리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운동이 되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았다. 오전에는 손가락 운동과 컴퓨터, 오후에는 수영을 하기로 했다. 아프기 전에 아내가 당신도 술 그만 드시고 컴맹 탈출하세요 말했지만 나는 집을 탈출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좋았다. 일찍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한 분들이 존경스럽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그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안산시 장애인 컴퓨터 대회 동상, 이천시 장애인 컴퓨터 대회 최우수상, 포천시 장애인 컴퓨터 대회 대상, 국가고시인 ITQ 파워포인트 A등급 취득 등 내 나이 50대 귀한 보물들을 얻었다. 포천시 장애인연합회 박재훈 회장님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늘 웃으며 가르쳐주시는 장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집을 짓고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았는데 이 집이 완공되면 같이 살 예정이다. 집 한 번 짓기 정말 힘들다. 결혼한 지 24년 만에 내 집이 생긴다. 이런 생각도 못한 시간을 통해 배운 게 있다. 사람의 얼굴은 늙어도 웃음은 늙지 않는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과 미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 과정이 정말 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마지막 그 왜 수상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마지막 장이어서 제가 그걸 딱 예? 올리고 읽는 순간 제 머리끝이 쭈뼛할 정도로 네. 해내셨네요. 네. 네. 야, 사람의 얼굴은 늙어도 웃음은 늙지 않는다. 예.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가끔 웃음을 좀 잃을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예. 미소를 볼 수 없는 건 내가 그에게 미소를 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9504님,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듣고 있는 사연이 지금 제가 매일 보고 생활하는 현실입니다. 모든 분들 희망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활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083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편찮으신 분들께는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가족 생각하셔서 더욱 힘내십시오. 그래요. 0043님, 우리 남편 상신씨, 올해 2번의 병원 입원에 실직, 그리고 3번의 접촉사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그 와중에 울 셋 아들 홍성, 홍경, 홍서 씩씩하게 무탈하게 커준 것이 감사하네요. 올 한 해 모두 세월 속으로 보내고 내년에는 웃음으로 맞이해요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힘들었던 기억들 이제 오늘 솔솔 털어버리시고 그럼요. 내년은 정말 웃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